마찰과 공기의 저항을 무시할 수 있는 수평상에서 정지했던 물체를 수평 방향으로 힘을 이제 작용을 해가지고 시간에 따른 힘의 그래프를 나타냈어요. 이때 이제 작용하는 힘은 공기의 저항과 마찰이 없었기 때문에 알짜힘이 되는 거죠. 시간에 따른 알짜힘 그래프를 우리가 시간에 따른 운동량 그래프로 표현할 때 시간에 따른 가속도 그래프로 이제 나타내고 그 시간에 따른 가속도 그래프를 시간에 따른 속도 그래프로 나타내서 질량을 곱해주는 형태로 표현하는 게 좀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에 따른 가속도 그래프로 나타나게 되면 시간에 따른 가속도 그래프에서 그래프의 밑면적이 의미하는 게 속도의 변화량이 되는 거죠. 그리고 0에서 t0까지는 시간에 따른 가속도가 이제 플러스 1차 함수, 그리고 t0에서 2t0까지가 이제 0차가 되겠네요. 그러면 시간에 따른 속도 그래프로 이제 다시 나타내주면 0에서 t0까지는 플러스 2차 이제 함수 형태가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t0에서 2t0까지는 플러스 1차 형태의 그래프가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질량을 그대로 곱해주면 시간에 따른 힘 그래프가 시간에 따른 운동량 그래프로 다시 표현된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나오는 거고요. 왼쪽 그림 가를 보시면요. 정지해 있던 질량 M인 물체가 저울로부터 4h인 높이에서 떨어져서요. 저울과 충돌 후 h만큼 다시 올라섰을 때의 물체의 속력이 이제 0이 되었다라고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고요. 나그래프는요. 나그림은 물체가 저울에 충돌하는 순간부터 저울 바닥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 저울 바닥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을 시간에 따라서 나타냈대요. 이때 곡선과 시간축이 이루는 면적 S, 그러면 저울의 충격량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충돌 시간은 루트 G분의 2H다 라고 지금 표현이 되어 있네요. 오른쪽 그림을 볼까요? 물체가 저울과 충돌하는 그 과정에서 물체가 저울에게 가하는 힘과 저울이 물체에게 가하는 힘을 나타낼 텐데요. 우선은 충돌하는 순간 물체가 그러니까 즉 저울에게 이제 F라는 힘을 가한다고 가정한다면 그 반작용력에 의해서 저울도 물체에게 F라는 힘을 가하겠죠. 그리고 물체는요, 질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래쪽 방향으로 이제 자신의 무게가 작용할 거고요. 그 무게가 충돌하는 순간 저울에게 그대로 적용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저울은 물체의 이제 무게, 즉 중력을 아래쪽 방향으로 봐야 되고 그 힘에 대한 반작용력으로서 저울이 물체를 mg라는 힘으로 떠받치겠죠. 그러면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힘을 ma다라고 표현한다면 이때 mg는 서로가 소거가 되고 F라는 충격력만 이제 나타날 테고, 대신 저울은요, 저울에 작용하는 알짜힘을 MA'이라고 한다면 F 플러스 mg라는 힘을 받게 되는 거죠. 다시 왼쪽으로 넘어갈게요. 보기에 기어. 저울에 충돌하는 동안 물체의 운동량 변화량의 크기는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 즉 물체의 질량에다가 속도의 변화량을 곱해주면 되죠. 그럼 속도의 변화량, 충돌 직전의 속력과 충돌 직후의 속력을 빼주면 되겠죠. 등가속도 운동 방정식 혹은 역학적 에너지 보존의 법칙을 통해서 속도의 변화량을 나타내면 먼저 충돌 직전의 속도는 2 곱하기 루트 2g h로 나타날 수 있고, 충돌 직후의 이제 속도, 충돌하고 나서 h만큼 올라간 상태에서 정지를 했기 때문에 루트 2GH가 되죠. 충돌하기 전의 운동 방향은 아래쪽, 그리고 충돌하고 나서의 운동 방향은 위쪽이기 때문에 충돌 후 속도는 마이너스로 표현해 줘야 되겠네요. 그러면 속도의 변화량은 나중 속도에다가 처음 속도를 빼주면 마이너스 3 루트 2GH가 되는 거고, 거기에 질량을 곱하면 운동량 변화량의 크기가 되는 거죠. 저울에 충돌하는 동안 물체의 운동량 변화량의 크기는, 그래서 기억
옳은 내용이 되는 거고요. 그럼 다시 오른쪽으로 넘어갈 거예요. 그때의 이 충격력에다가 시간을 곱한 값이 저울이 충돌하는 동안 물체의 운동량의 변화량이 크게 된다. 이 값이 3m 루트 2g h다. 그 다음 니은 볼까요? 면적 S에 대한 이야기죠. 저울 바닥이 물체에 작용하는 이제 힘에 따른 충격량을 이제 나타나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러면 저울 바닥이 공에게 받은 충격력은요, F 플러스 mg가 되는 거죠. 거기에 이제 시간 t를 곱한 값이 뭐가 된다? s가 된다. 그러면 ft 플러스 mg t로 나타낼 수 있고, 이때의 이 ft는요, EM하고 같은 거죠. 그러면 그 값이 3m 루트 gh. 그러면 3m 루트 EGH, 이제 EGH에다가 mgt. 근데 t가 루트 g분의 eh로 나타냈죠. 그러면 이 값은 질량 곱하기 루트 EGH. 그러면 두 크기를 더해주면 4m 루트 EGH에 든다. 그래서 니은도 옳은 내용. 디귿. 충돌하는 동안 저울 바닥이 물체에 작용하는 평균 힘의 크기. 그러면 4m 루트 EGH를요, 충돌 시간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래서 시간으로 충격량을 나눠주면 된다. 그래서 시간 루트 g분의 EH 분의 4m 루트 EGH. 그러면 4m g값이 나오겠네요. 디귿은 옳지 않네요. 따라서 정답은 기억과 니은. 운동량과 충격량의 관계를 알아보는 실험이고요. 재질이 서로 다른 이제 1kg짜리 수레 A, B를요, 일정한 속력으로 이제 운동시켜 가지고요, 고정된 힘 센서에 이제 충돌시킨 후에 이제 반대 방향으로 이제 되돌아올 때의 충돌 전후에 이제 속력을 이제 통해 가지고 충돌 시간과 이제 평균 힘의 크기를 이제 구하는 그런 이제 실험이 돼요. 실험 결과 A수를 해볼까요? 충돌 전의 속력이 V, 충돌 후에 속력은 0.5. 이게 충돌 후는요, 충돌 전의 운동 방향과 반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A 수레의 속도의 변화는 처음에 운동 방향을 플러스로 한다면 마이너스 1.5m/s 이제 세크가 되는 거고요. B 역시 충돌 전후의 이제 속도 차, 즉 속도의 변화량은 마이너스 1.2m/s 이제 세크가 돼요. A의 운동량의 변화량과 B의 운동량의 변화량, A의 운동량의 변화량은 A의 질량에다가 A의 이제 속도 변화량을 곱해주면 되고요. 이때 A가 받은 평균 힘에다가 충돌하는 동안의 시간을 곱한 것 같은 거죠. 이제 B 역시 마찬가지로 B의 질량에다가 이제 속도의 변화량, 그 힘의 크기는 평균 힘에다가 힘을 받은 시간을 곱한 것과 같다. 이제 이때 수레의 질량은 각각 1이 되는 거고요. 이제 크기로 표현하면 A 수레의 속도의 변화량 1.5, B 수레 1.2가 되는 거죠. 그러면 A는 평균 힘이 15, B는 충돌 시간이 0.05. 따라서 A 수레의 충돌 시간은 0.1초가 되겠네요. 0.1초. 그래서 이제 기억에는 0.1초 값이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B의 평균 힘은요, 24N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니은에는 24가 들어가야 된다.
그럼 보게 기억. 충돌 과정에서 A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B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의 2분의 5다. 그러니까 A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 1.5 그리고 B가 받은 크기 1.2. 그러면 A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1.2분의 1.5 4분의 5가 되는 거죠. 4분의 5 4분의 5배다 라고 표현해야 되고, 니은 옳은 내용 디귿은 24N이기 때문에 옳지 않은 내용. 따라서 정답은 2번. 그림을 보시면요,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 운동 방향과 운동량의 크기가 서로 같은 A, B가 운동을 하다가 충돌을 한 후 A는 운동량이 PA로 그리고 B는 운동량이 PB로 같은 방향으로 운동하는 그림을 나타냈어요. 충돌 전에 A와 B의 운동량이 P0도 제로로 같았다. 그런데 뒤에 있는 A가 B를 따라잡아 충돌했다는 것은 A의 속력이 B보다 크다는 얘기죠. 그렇다는 얘기는 A의 질량보다 B의 질량이 크다. 보기 볼까요? 질량은 A가 B보다 작다. 예, 옳은 내용이 되는 거고. 니은 운동량의 크기를 비교했죠. 충돌 후 A는요, 운동량이 감소한 거죠. 그래서 P0 충돌 전의 운동량이 충돌의 운동량보다 큰 거고, B는 반면에 A가 운동량이 감소한 만큼 운동량이 증가한 거죠. 그래서 충돌 후 B의 운동량이 충돌 전 B의 운동량보다 크다. 따라서 운동량은 B, 그 다음에 충돌 전, 그리고 A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기억은 옳은 내용, 니은 옳은 내용. 디귿 충돌 전 운동량 합 EP0 충돌 후 운동량의 합 PA 플러스 PB 운동량 보존에 의해서 디귿도 옳은 내용. 따라 정답은 5번. 운동량 보존 법칙을 알아보는 실험이고요. 실험 과정을 보시면요, 가는 수평면에 용철이 달린 수레 A의 수레 B를 접촉시켜 용철을 L만큼 압축시켜 고정시킨 후 고정장치를 해제하여 IB를 반대 방향으로 분리시키고요. 이때 이제 A의 질량은 스몰 m이다. 분리가 되기 전에 운동량 둘 다 정제했기 때문에 0이 되는 거고, 그리고 분리가 된 후에 운동량이 보존되기 때문에 A, B의 운동량의 합은 0이 되는 거죠. 따라서 A와 B의 충돌 후, 즉 분리가 된 후에 운동량은 서로가 어떻다? 같다. 그래서 A의 충돌 후 운동량과 B의 운동량은 서로가 같다. 나를 볼까요? A, B가 완전히 분리된 후 각 분리점으로부터 같은 시간 동안 A, B의 이동거리. 그러면 같은 시간 동안 A, B의 이동거리의 B는 속도 B가 되는 거죠. 그리고 A의 운동량의 크기를 PA라고 하자. 달을 볼까요? B 위에 추를 올려 고정시킨 후 과정 가와 나를 반복한다. 그 결과 과정 나에서는요, A와 B의 속도비, 즉 거리비가 3대 1, 그리고 나는 1대 3, 그리고 다는 서로가 속도비가 같다. 그때 A의 운동량은 P1과 P2. 그럼 B의 운동량도 P1과 P2 값으로 서로가 동일해야 되겠죠. 보게 기억 바로 볼까요? 나에서 분리된 후 B의 운동량의 크기는 P1이 되는 거죠. A와 B의 운동량이 서로가 같아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니은 추의 질량은 3분의 2m이다. 그러면 나로부터 수레 B의 질량을 계산하고요. 그리고 달을 통해서 추의 질량을 계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나를 한번 볼까요? 나. 일단 나에서 같은 시간 동안 A와 B가 이제 이동한 거리 B, 즉 A와 B의 이제 속도 B를요, V와 3V로 표현을 할게요. 그러면 A의 운동량, A의 질량에다가 A의 이제 속도는 B의 운동량, B의 질량에다가 B의 속도를 곱한 값과 같다. 이때 A의 질량이 M, 그리고 속도는 V, 그리고 B의 질량은 그대로 MB로 놓을게요. 그리고 속도는 3V다. 그러면 B의 질량이 나오죠. B의 질량이 A의 질량의 3분의 1이 되네요. 그래서 3분의 1 M 값이 이제 나오게 된다. 보기 니은 추의 질량을 또 계산해야 되겠네요. 그럼 달을 이제 통해서 또 볼까요? 다
A와 B의 같은 시간 이동 거리 B, 그러면 A의 속도분의 B의 속도 서로가 같다. 그러면 V 플라임과 V 플라임으로 같다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래서 A의 질량에다가 속도 V 플라임은 B의 질량이 3분의 1 m이었죠. 거기다가 추의 질량을 더해서 V 플라임을 곱한 값이 서로 같으니까 추의 질량은 얼마 나오나요? 3분의 2가 나오나요? 그래서 3분의 2m이 나온다. 그래서 3분의 2m. 그래서 니은은 어떤 거예요? 니은? 옳은 내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니은 옳은 이제 내용이 되는 거고. 디귿. 나 과정과 다 과정에서의 운동량 P1분의 P2의 B가 이제 이 값을 갖느냐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실험 과정 가를 보시면요. 용철을 L만큼 압축시켜라고 했어요. 그러면 용철에 저장된 이제 탄성 에너지, 그러니까 탄성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그러니까 탄성 에너지가 각각의 A와 B의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된 거죠. 그래서 충돌 후 A, B, 즉 수레의 운동 에너지 합은 A와 B를 용철을 통해서 L만큼 압축시켰을 때의 탄성 에너지와 같다. 수레의 운동 에너지를 표현하면 A를 가지고 표현할게요. A의 질량에다가 이제 속력의 이제 제곱. 그러면 이 값은 2m분의 A의 운동량의 제곱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탄성 에너지를요. E 플라임으로 표현할게요. 그러면 나에서는 A의 운동 에너지 2m분의 P1의 제곱 그리고 B의 운동 에너지 B는요 2 곱하기 질량이 3분의 1m이었죠. 3분의 1m의 이제 P1의 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고 둘의 값을 이제 합하면 m분의 이 P1의 이제 제곱이 된다. 그 다음 다에서도 마찬가지로 용철이 L만큼 압축시킨 상태에서 고정장치를 해제했기 때문에 저장된 탄성에너지 E 플라임 그러면 이제 A의 운동에너지 EM분의 P2의 제곱 더하기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추를 이제 올려놨죠. B의 경우 그래서 2 곱하기 B의 이제 질량에다가 추의 질량 3분의 2M 분의 운동량의 이제 제곱 그러면 m분의 P2의 제곱값이 나오죠. 그래서 이 둘의 값이 서로가 같기 때문에 즉 용철에 저장된 탄성 에너지이기 때문에 P1과 P2의 관계가 이제 나올 거예요. 그래서 P1 분의 이제 P2는 제곱을 이제 지워주면 루트 2가 나오나요? 그렇죠. 루트 2가 나온다. 따라서 디귿 P1분의 P2는 2가 아니라 루트 2가 되겠네요. 따라서 정답 니은. 그림과 같이 수평면 1에서 용철의 물체 A를 접촉시켜서 H만큼 압축시켰다가 가만히 놓았대요. 이때 수평면 2로부터 물체 A가 놓여져 있는 높이는 H가 되는 거고 곡면을 따라 이제 내려와서 수평면 2에서 B와 충돌 후 한 덩어리가 돼서 속력이 V1으로 이제 등속 직선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나는 질량이 2m인 이제 C가 역시 H만큼 압축되고 H 높이에서 곡면을 따라 정지해 있는 질량이 2m인 물체와 충돌 후 V2라는 속력으로 이제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낸 거예요. 이때 용철 상수를 H분의 mg로 표현하고요. 그리고 V2분의 V1 충돌 후 CD의 속도분의 충돌 후 A, B의 속도의 B를 지금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때 스프링에 저장된 즉 용철에 저장된 탄성 에너지는 2분의 1 탄성 개수 곱하기 압축된 길이 H로 나타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용철의 상수를 m분의 H분의 mg로 이제 나타냈죠. 그래서 탄성 에너지는 2분의 1 mgh로 표현할 수가 있다.
가를 통해서 V1, 나를 통해서 V2 값을 계산할 텐데요. 이제 가에서는 용철에 저장된 탄성 에너지 2분의 1 mgh와 중력에 대한 위치 에너지 mgh 값이 곡면을 따라 수평면 2에 도달했을 때의 A의 운동 에너지 2분의 1 질량 m이었죠. mva의 제곱 같다. 그러면 v A 값은요. 루트 3gh가 나오는 거고요. 이 값을 충돌 전 A의 운동 양과 충돌 후 A, B의 운동 양의 합과 같다라는 이제 식에 대입을 하면 충돌 후에는 A, B가 한 물체가 된 거죠. 그때 이제 속도 V1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질량은 M, 속도 루트 3GH는 질량 EM, V1과 같다. 그럼 V1은 루트 4분의 3GH가 되는 거죠. 그래서 V1은 4분의 3GH 루트. 나도 이제 동일하게 적용할까요? 용절에 저장된 탄성 에너지 2분의 1 mgh가 되는 거고요. C의 위치 에너지 질량이 EM이죠. EMGH 곡면을 따라 수평면 2에 도달했을 때의 운동 에너지 2분의 1 질량 EM의 속도 V의 VB의 제곱과 같다. 그러면 이때 속도 VB는요. 루트 2분의 5 GH가 되는 거죠. 역시 마찬가지로 운동량 보존에 의해서 C의 충돌 전 운동량, B가 아니라 C가 되는 거죠. C. 그래서 충돌 전 C의 운동량은 충돌 후 한 물체가 된 C와 D의 운동량의 합과 같다. 그러면 C의 질량 EM의 이제 속도가 루트 2분의 5gh 질량이 합 4m V2 그럼 V2 값이 나오죠. V2가 2분의 1 곱하기 루트 2분의 5g니까 이걸 루트로 집어넣게 되면 428 8분의 5gh 그래서 V1 값과 이제 V2 값을 나타냈고요. 따라서 V2분의 V1의 이제 비율은 전체 루트로 씌워줄 거고요. 이제 분모는 8분의 5, 분자가 4분의 3, 그럼 20분의 24. 그럼 4로 나눠지면 5분의 6이 되는 거죠. 루트 5분의 6, 정답 1번. 그림과 같이 무중력 상태의 우주 공간에서 우주인 A와 B가 L만큼 떨어져 있고요. 점 O에 대해서 둘 다 정지했대요. 그러면 운동량은 0이 되는 거고 이때 A가 들고 있던 물체 P를 B를 향해 밀어냈대요. 이때 AP의 질량이 각각 EM과 M이고 그리고 나는 A가 P를 밀어낸 순간부터 A, B 사이의 거리를 시간에 따라서 나타내는데 A가 P를 밀어냈을 때 A, B의 거리가 L만큼 떨어져 있었는데 T0 동안 L에서 2L만큼 이동했다는 것은 A가 O를 기준으로 왼쪽 방향으로 T0분의 L만큼의 속력으로 멀어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운동량 보존에 의해서요. A가 P를 밀어내기 전에 운동량 0 그리고 A가 P를 밀어내고 나서의 운동량은 A와 P가 서로가 같다. 그럼 A의 질량에다가 A의 속력 T0분의 L만큼 이동했으니까 T0분의 L이 A의 속력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A는 질량이 EM이었군요. 그러면 EM 곱하기 T0분의 L은 P의 운동량 M 곱하기 VP와 같다. 그러면 P의 속력을 계산할 수 있겠네요. P의 속력은 T0분의 2L 값이 되는 거겠죠. 보기 기억 볼까요? P가 A로부터 받은 충격량, P가 A로부터 받은 충격량은요. A가 P로부터 받은 충격량이 되는 거고 A가 P로부터 받은 충격량은 A의 운동량의 변화량이 되잖아요. 그러면 A의 운동량의 변화량, 즉 이 크기를 나타내는 거죠. 그러면 T0분의 EML 그래서 기억은 옳은 내용이 되는 거고 니은 P와 충돌 후 O에 대한 B의 속력은 ET0분의 L이라고 했죠. A가 P를 밀어내고 나서요. T0일 때
P가 B와 충돌을 한 거고요. 그래서 시간에 따른 A, B 사이의 거리 B가 또 달라졌어요. 그러면 이때 A, B 사이의 거리는 A의 왼쪽 방향으로의 속력과 B의 오른쪽 방향의 속력의 합이 되는 거죠. 그래서 t0 동안 A, B 사이의 거리 B, 즉 A와 B의 속력의 차이는 t0분의 2분의 7L에다가 2L을 빼주면 2분의 3L이 되나요? 이 값이 왼쪽으로 운동하는 A와 오른쪽으로 운동하는 B의 속력의 합과 같다. 그러면 A의 속력 위에서 나왔죠? t0분의 L. 그러면 다시 한번 써볼까요? 그래서 A는 t0분의 L이 되는 거고, 따라서 P와 충돌 후 B의 속력은 얼마가 나오죠? 2t0분의 L 값이 이제 나오게 되나요? 그래서 니은 P와 충돌 후 O에 대한 B의 속력뿐만 아니라 P의 속력도 2t0분의 L 값이 돼야 된다. 그래서 니은도 옳은 내용. 디귿 B의 질량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죠. 그러면 충돌 전에 P의 운동량과 충돌 후 P와 B의 운동량은 서로가 보존에 의해서 같다라는 관계식을 통해서 찾을 수가 있겠네요. 그럼 한번 찾아볼까요? P의 속도가 t0분의 2L이었죠. 그러면 질량 곱하기 t0분의 2L은 P의 질량 m에다가 B의 질량은 mP로 넣을 거고요. 그리고 한 물체가 됐을 때의 이제 속도가 이 값이 되는 거죠. 지금 여기에서의 V가 여기에서의 V랑 같은 값이고요. 그러면 V 2t0분의 L을 이제 대입을 하게 되면 한번 풀어볼까요? 풀어서 쓰면 MB는 그렇죠? 2분의 4가 되니까 MB 값이 3M이 돼야 되겠네요. 3M. 그래서 B의 질량은 3M 값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디귿 옳지 않은 내용. 따라서 정답은 이제 3번이 되는 거죠. 그림과 같이 마찰이 없는 수평면의 물체 A, B, C가요. 정지해 있는 B를 향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운동하고 있고요. 그때 A하고 C의 속력이 4V, 2V였대요. 운동량의 크기는 A가 C의 10배가 되었고, 그리고 나에서는 A가 B와 충돌을 하고 나서 B가 C하고 충돌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운동 방향은 같은 방향으로 운동을 하게 된 거고, 이때 A, B가 충돌하는 과정 중에 B가 A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와 B가 C와 충돌하는 과정 중에 B가 C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A, B 과정이 C, B 과정보다 2배가 더 크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C의 속력과 B의 속력은 C가 B의 5분의 6배다라고 또한 나타나 있고요. 그러면 A하고 C가 서로가 마주보면서 운동하는 그 과정 중에 A의 운동량이 C의 운동량보다 10배가 크다는 걸 통해서 A하고 C의 질량비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A의 질량에다가 A의 이제 속도 4V를 곱한 값대, 그리고 C의 질량에다가 C의 속력 2V를 곱한 값이 10대 1이라는 얘기죠. C의 질량을 스몰 m이다 라고 가정한다면 A의 질량은 C의 질량의 5배가 되니까 A의 질량은 5m이 된다. 이 값들을 A하고 C에다가 나타낼게요. 그래서 A는 질량이 5m, 그리고 C의 질량은 m이 된다. 나 과정에서 A하고 B가 먼저 충돌하죠. 그러면 A와 B가 충돌하는 과정 중에 A의 운동량, 질량 5m에다가 속도 4V, 그러면 총 운동량이 20mV죠. 이 값은 충돌 후에도 보존이 되는 거죠. 그때 A가요, 4V의 속력이 충돌 후 2V가 됐어요. 그러면 5m 곱하기 2V, 즉 충돌 후 A의 운동량은 10mV가 된 거고, 그렇다는 얘기는 정지했던 B가 충돌 과정을 통해서 10mV만큼의
운동량이 새롭게 생겼다라는 이야기가 되네요. 그때 B가 A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가 그 다음 B가 C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의 2배라는 거를 통해서 B의 질량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B와 C가 충돌하는 과정을 볼게요. 그럼 이때의 운동량, B가 가진 운동량 10mv, C가 가진 운동량은 운동 방향이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질량 m에다 2v 마이너스 2mv가 되는 거죠. 그러면 충돌 전 BC의 운동량은 8mv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때 B가 C로부터 받은 충격량은 B가 A로부터 받은 충격량 10mv의 절반, 즉 5mv가 되니까 B의 운동량은 10mv에서 5mv가 된다. 그렇다는 얘기는 C의 운동량은 3mv 값이 되는 거죠. C는요, 질량이 m이었죠. 그러면 C의 속력은 3V가 되는 거고, 그리고 B의 질량은 MB로 넣을 거고요. 속력은 VB 프라임으로 넣을게요. 그래서 맨 마지막 문장, 충돌 후 속력은 C가 B의 5분의 6배다. B의 이제 속력 대 충돌 후 C의 속력은 C가 B의 5분의 6배니까 5대 6이란 얘기고요. 그리고 C의 속력이 3V가 나왔죠. 3V. 그러면 B의 속력은 얼마가 나오죠? B의 속력은 2.5, 즉 2분의 5 V 값이 나오게 된다. 그러면 B의 속력 2분의 5 V를요, 대입을 하게 되면 B의 질량이 나오죠. B의 질량은 2m이 나오네요. 그래서 B의 질량은 2m 값이 나온다. 그럼 보기 기억. 질량은 A가 B의 5대2니까 2.5배 오른 내용이 되는 거고, 니은 나에서 C의 속력은 3V가 된 거죠. 그래서 니은 오른 내용. 이것은 B와 C의 충돌 과정에서 B의 운동 에너지의 감소량과 C의 운동 에너지의 증가량이 2분의 15다. 2분의 15배다. 라고 지금 표현이 되어 있네요. 그러면 B와 C가 충돌하는 과정 중에 감소한 A의 운동 에너지의 이제 변화량, B의 운동 에너지 변화량 2분의 1의 B의 질량 2m 곱하기 나중 속력. 나중 속력은 2분의 5V에서 2분의 5V의 제곱 빼기 처음 속력 5V의 제곱 플러스면요, 마이너스 4분의 75 mV의 제곱, 즉 마이너스 감소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이제 C의 증가한 운동 에너지 2분의 1, C의 질량 m, 나중 속력이 3V였죠. 그러면 3V의 제곱 빼기 처음 속력이 2V의 이제 제곱. 그러면 플러스 증가했다는 얘기고 2분의 5 mV의 제곱이 되겠네요. 그래서 각각의 감소한 운동 에너지와 증가한 운동 에너지를 이제 대입을 하게 되면 4분의 75, 17이 아니라 75죠. 75 mV는 속을 할 거고요. 대 2분의 5. 2분의 5는 4분의 10과 같죠? 그러면 15대 2. 그래서 B의 운동 에너지의 감소량은 C의 운동 에너지의 증가량의 15대 2, 즉 2분의 15배이다. 이것도 옳은 내용. 따라서 정답 5번.